강원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모두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피서객 유치 목표를 2천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 해안길이 개방됐습니다. 강릉 바다부채길, 속초 바다향기로와 함께 해안 탐방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 복구 대책이 뒤늦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비가 부족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기관의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무청은 규정을 핑계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에 이어 오늘은 삼척과 고성, 양양 지역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강원도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피서객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의 대표 해수욕장인 낙산 해수욕장이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양양군과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은 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을 기원합니다. 개장 첫날 장맛비가 그친 뒤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파도가 높아 해수욕은 금지됐습니다. 놀러와서 재밌는데 파도가 높아서 바다에 못 들어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양양군은 서핑존과 해수욕 구간을 분리하는 등 안전사고 없애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1개 해수욕장에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안에도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명구조요원도 충원 배치하였으며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양양을 비롯해 고성과 삼척 지역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동해안 손님 맞이가 본격화됐습니다. 낙산 비치 페스티벌, 속초 썸머 비치 페스티벌 등 한여름밤을 달굴 공연들이 펼쳐지고 오징어 맨손잡기, 조개잡기 등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은 다음 달 18일 폐장하지만 양양 지역 해수욕장은 25일까지 운영됩니다. 강원도 한동해 본부는 올여름 피서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강릉 바다부채길과 속초 바다향기로에 이어 삼척에도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가 마련됐습니다. 기암괴석과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을 조규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촛대바위.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가진 용굴. 이집트 피라미드를 바다 위에 옮겨 놓은 듯한 바위. 11m 높이에 세워진 출렁다리에서 내려다보는 바닷속 풍경은 탐방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오늘 처음 개장식이라서 와봤는데 바위도 멋있고 파도도 너무너무 멋있고요.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 해안길이 지난 2014년 착공 이후 5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총 사업비 93억 원이 투입돼 해안길과 전망대, 출렁다리 등이 조성됐습니다.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된 초곡 용굴 촛대바위 해안길은 총 길이가 660m에 달합니다. 해안 절경이 빼어난데도 적합한 탐방로가 없고 군 해안 경계 때문에 그동안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안 경관이 잘 보존돼 있고 해상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장호 어촌 체험 마을 등 해양 관광 명소들도 인접해 있습니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입니다. 이 천혜의 절경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해양 레일바이크라든가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된 관광지 시너지 효과가 초곡 용굴 촛대바위 해안길은 수많은 탐방객이 찾는 강릉 바다부채길, 속초 바다향기로와 함께 해안길 탐방 명소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지난 4월 산불로 피해를 본 주택의 복구와 피해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산림 분야는 이제서야 보상과 복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복구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보상마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집계한 지난 4월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는 2,832헥타르, 피해액은 238억여 원입니다. 강원도는 5개 시군 피해 산림 지역에
701억 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사태와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곳은 긴급 벌채와 사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림에 대한 산불 피해 보상 근거가 부족해 앞으로 보상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속초와 고성 지역은 피해 산림 대부분이 사유림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이 나기 전 조경수로서 가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팔라고 많이 왔죠. 나무 장사들이. 그 나무로 그 팔아라 할 때 얼른 팔았으면 그 돈이나 쓰지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보상 준다고 그만 좀 주나? 신뢰할 만한 피해 조사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밝힌 산림 피해액은 고성군 95억 원, 속초시 31억여 원으로 잠정 조사됐지만 고성군에서만 현재 손해사정인의 산림 피해 조사가 준비 중입니다. 산림 피해는 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어 한전과 보상 협의에 따라 보상 규모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조경수와 산림에 있는 나무는 좀 구분이 된다고 봐야죠. 손해사정사가 전문가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그 대신 평가 금액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또 협의도 하고.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산림 복구비만 600억여 원이 넘어 5개 시군의 복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7분쯤 고성군 거진읍 거진 1, 2 해안에서 북한의 무인 소형 목선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해안을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 발견된 무동력 목선은 길이 9.74m, 폭 2.5m로 갑판에 그물만 조금 있고 거의 침수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목선의 이동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신항에 자파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해양수산개발원은 자파부두의 연간 유치 가능 물동량은 20피트 크기 컨테이너 67,820개, 비컨테이너 60만 톤으로 노동 유발 효과는 2,753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동해안 신항 자파부들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833억 원을 투자해 2023년 말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속초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여성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전출을 요구했지만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좁은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까지 하는 폭행이 이어집니다. 여성이 휘청거리며 도망치고 남성이 뒤따라 쫓아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차 뒤로 몸을 숨겼는데도 남성이 계속해서 따라가자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욕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쪼르고 한 대 맞고 제가 거기 너무 무섭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진짜 주변에 차도 별로 없었거든요. 막 지금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지난 5일 속초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 26살 A씨가 여직원을 폭행해 6주의 부상을 입혔고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부터 A씨의 재배치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재지정 요건에 맞지 않다며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에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사고가 난 이후에 적극적인 대처라는 거는 사실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니까. 병무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규정상 근무지 이동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정의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정비에 있던 복무 분야에 근무하던 것을 주차장 업무로 변경을 좀 하도록. A씨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 전 다른 기관에서도 민원이 발생해 재배치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관리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천여 명이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은 단 4명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후속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를 유치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2021년 국제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가 지난 5월 대한체육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며 부랴부랴 대회 유치를 한 결과입니다. 20개 나라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동반을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대회로 대회 예산이 2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동계아시안게임 예산 800억 원에 비하면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에 대한 후속 대책도 강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아이스하키 경기장, 평창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금으로 2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 정부 지원금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그 차액을 도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이들 3곳 시설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평화올림픽이라는 정치적 성과는 거뒀지만 경기장 활용 등 경제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강원도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일반 비장인들처럼 직장생활 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똑같아요. 저 같은 건 절실한 편이 손이죠. 제가 손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엄마? 내가 또 다른 엄마가 생겼다. 아마 적응이 아니었으면 적응하기 어려웠을 뿐일 거예요. 저한테 그 정도로 되게 소중한 존재거든요. 치유를 하루에 6, 7시간씩을 보거든요. 근데 4시간밖에 찍을 수 없다는 게 저는 더 케어해주고 싶어도 시간상에 해줄 수가 없는 봉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강제로 내가 봉사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4시간 하고 30분을 쉬는 휴게 시간이 있어요. 애를 데리고 가다가 복지관에 뭐 치료실에 간다든가 이동할 때도 딱 4시간 되면 일단 카드를 먼저 긁어요. 일단 긁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거기다 놔두고 나 혼자 나 쉬어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포항 삼척간 철도건설공사의 근로자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임금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적정임금제 안착을 위해 동해선 철도건설 궤도공사 구간별로 노무비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경쟁 방식과 노무비를 100% 반영하는 비경쟁 방식을 적용해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전자인력 관리 시스템과 체불 E0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 365 세이프타운이 서울과 경기,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연수를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안전사고 대응과 생활안전, 재난안전 강화형 과정으로 개설됩니다. 안전체험 테마파크인 태백 365 세이프타운은 지난달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교직원 안전교육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